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이용하고 계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같은 SNS들까지 부계정이라는 익명을 무기 삼아 비난과 경멸, 차별과 무례함으로 사회 전반적인 소통의 장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20년 전 인터넷 소통이 활발했었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추억 속에 남아있는 싸이월드, 어렸을 때 했던 게임 내 친구들, 네이버 지식인, 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 속의 무대들은 모두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목적을 충실하게 따랐고 유저들과의 교류는 따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 편향적인 기억이 오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데이터나 기록들을 보면 현재처럼 파괴적이고 경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떠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병 말기 환자들만 있는 것인지 기승전 정치로 자신의 의견만 화가 난 채 어떻게든 그 기사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정치인이나 정세를 욕하고 있는 댓글이 대부분이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서 대댓글이 10개 이상 넘어가는 것을 클릭하면 남을 물어뜯고 욕하며 싸우는 댓글이 10중 8구입니다. 개중 한탄스러운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자신만의 의견만 피력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일단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화가 나나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까내리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사실일까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명예훼손죄로 발생된 건수가 2010년 1만 4천여 건에서 2020년 3만 5천여 건으로 증가했고 모욕죄는 2010년 7천여 건에서 2020년 4만 4천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2022년에는 온라인에서만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약 3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이해를 잃어가고 있고 점점 선동과 모함으로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인터넷의 발전, 소개인주의화로 되어가는 현실, 해벌의 유무, 가정교육의 중요성, 무한경쟁 사회가 불러온 이기적인 성향, 도덕교육의 부재, 정치권의 부정부패, 너무 가파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에 비해 준비되지 않은 국민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예민하고 파괴적이며 신경질적인 성향이 극도로 나타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고도화된 인터넷의 발전으로 충분한 암호화와 개인화가 가능해져서 부캐의 생성이 무한대로 가능해졌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처럼 모니터 앞에는 여포가 되어서 남녀, 나이 불문, 자신의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전부 썰어버리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다수의 대중들이 선택하면 개인이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 건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밴드웨건 현상에 대한 탈피가 쉽습니다.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또한 악플은 텍스트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신경은 쓰지 않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누칼협, 알바노와 같이 이기적인 성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타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피해주는 이기적인 행동은 없어야죠. 초개인주의화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창시절을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보낸 사람들까지만 해도 학교에는 체벌이 당연스레 존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라는 중요한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외에도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체계, 학우와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됨됨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정에서도 우스갯소리로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님에게 체벌을 허락 맡을 때 부모는 사람 될 때까지 훈육해달라는 의견이 팽배할 정도로 부모와 선생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흔적이 흔했습니다. 비단 체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그때 선생님들은 거친 면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안에 깃든 의도는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은 안 맞고 커서 그래 라고 단편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학생 인권이 최우선이 된 학교에서는 선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공동체와 기본 인성교육을 주체로 했던 선생의 뿌리는
학문만 가르치는 것만 남아있게 되기에 그것을 넘어 돈 있는 집에는 고급 사교육을 받으며 공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기조도 보입니다. 이것이 학창시절 내내 굳혀진다면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되죠. 가정에서도 요즘 어떨까요? TV에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고 많은 공감을 자아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방증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는 전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성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크게 무너졌고 그 부담은 가정으로 전가되는데 요즘은 또 어떤가요? 맞벌이 부부가 전체 부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이들은 혼자 내지 자신들과 수준이 같은 친구들과 크게 됩니다. 결국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24시간 휴대폰을 달고 사는 현재 청소년들은 부계정이라는 가면을 쓴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활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사건 반장에서는 10대 청소년인 두 알바생이 친구 사이인데 같은 매장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계좌 이체 시 2,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을 자신의 계좌로 횡령하며 한두 달간 약 5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곧 성인이 될 사람이 기본적인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아 심각하게 자리 잡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얼굴보다 손가락이 더 바빠진 시대, 편리함을 도덕적 무게감과 맞바꿔버린 현실, 사리분별 없이 자유분방하게 커가는 청소년, 외면하는 선생과 관심을 줄 수 없는 바쁜 부모들, 나아가 어른 체면 구기는 몰상식한 어른들까지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